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저는 간단하게 질의보다도 그냥 한번 부탁 말씀 드려보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2도비에서 사용 잔액하고 친환경 학교 급식하고 관련된 금액이 반환금하고 사용 잔액 반납금이 이제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서 보니까 24년도 이제 급식비를 이제 반납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년도가 2월이다 보니까 뒤에 이제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12하고 국비는 이제 사용 잔액이라든지 반환금이 지금 이번에 똑같이 반환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반환금은 이번에 하셨고 사용 잔액은 결산 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통일하기는 어려운 부분인가요?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12국비가 지금 똑같이 반환금하고 사용 잔액이 또 이제 학교다 보니까 회계년도 맞춰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구비만 좀 분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회계 규칙이 있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보다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 결산을 하면 구비는 이제 남은 금액이 바로 확정이 되잖아요. 네네. 바로 이제 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12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이제 5개구 같은 거 확인을 해서 네네.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공문으로 네네. 판단하라고 이렇게 결과 조치 통보가 오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좀 그런 상황. 그렇죠. 그래서 반환금은 똑같이 이번에 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사용 잔액을 결산 때 따로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통일성이 좀 맞지 않기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지금 이렇게 지원은 월별로 하세요? 분기별로 해주세요? 이 친환경 급식? 분기별로. 그럼 이제 보통 이제 4분기로 하시니까 12월에 이제 마무리 지니까 어떻게 보면 잔액이 이제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뭐 부족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추가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도 해주시나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여유 있게 해주시긴 하겠지만, 여유 있게 합니다. 하시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중간에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 새로 유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생이 늘 수밖에 없어요. 또 늘는 현상은 또 감사한 일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봤던 것보다 특히 이제 아파트 주민분들이다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이제 더 이제 관심도 많으실 거고, 그러면 이제 추가분을 더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월로 사용 잔액을 이미 반납을 해버리면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돈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 두 개를 보니까 다 지금 하시더라고요. 2월에 이제 회계년도 마무리 하셔서. 그래서 국비, 12, 구비가 똑같이 반환액, 사용 잔액이 똑같이 이렇게 되시면 직원분도 한 번만 손보시면 되고, 그래서 또 혹시라도 놓치실 수 있어 한 번 좀 봐주시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봐주세요. 12쪽
비료 가격 안정 지원, 그다음에 13쪽에 여성 농협인 특수 건강 검진 사업. 예. 먼저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료 가격 안정 지원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미국 이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계속 사업인데. 예, 계속 사업인데 예. 보면은 해마다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이제 한참 그 농촌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23년도에도 59%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4년에는 61%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그 왜 이런 꼭,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호청에서도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파악은 갖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매년 수혜를 받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진 않겠다 싶은데 집행률이 매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지금 그 국비가 내시돼서 요번에 이제 편성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농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비 자체가 편성될 때 조금 이제 여유롭게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실제 사용하는 우리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남는 뭐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떤 뭐 시기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기보다 비료를 구입하는 시점이랑 그다음에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이랑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거는 특별한 저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충분하게 농민들한테는 그 이게 만약에 그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보완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큰 그 금액이 좀 국비가 많이 넉넉하게 배정이 돼서 이게 집행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23년에는 그래서 아마 8,500이라는 예산이 지원됐다가 24년에 그 실질적인 인원이나 이런 거 맞춰가지고 했는지 2,200으로 예산이 확 줄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의 그 근접해서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똑같이 60%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국장님 설명이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23년에는 8,500이 예산 지원이 됐다가 24년부터는 2,200으로 금액이 대폭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집행률은 계속 60%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거 반복적인 건데 어쨌든 네네. 그 저희들이 입장에서 이 국비가 나오는 거는 그 금액에 실제 맞춰서 소요량보다 매칭을 하는 많지 거고 않은데.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그 반복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네. 혹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혜택을 아니에요. 못 받는 분이 있지 아니요, 않게끔 그런 조금 더 일은 신경을 요즘에는 써주시길 바라고요. 애들이 더 그다음에 잘하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똑같이 그 옆쪽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년도 연초에도 아마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농사를 짓는 여성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건강에 대한 그 집중적인 검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처음 예산 확보됐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70명 대상으로 해갖고 예산이 확보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혜를 받을 대상인이 굉장히 작은 숫자로 특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말 현재 17명밖에 건강 진단을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3명의 증가분이 또 추경으로 또 예산이 편성이 더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일하면 될까요? 이런 것도 지금 어쨌든 이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여성 농업인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 최초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생기다 보니까
그 중앙에서는 이제 예산 확보를 해놓은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거를 중앙부처에서는 집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시에서도 또 5개구를 확인해서 이제 또 분배를 그러니까 해야 지금 되는 저희가 이제 농업 인구가 중구가 많지는 않지만은 네네. 그래도 여성으로서 이제 그 같이 가정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금 이 90명 정도 숫자는 93명 정도로 예측을 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8, 9월 나머지 기간 9월, 10월, 11월 동안에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 예. 이거는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쨌든 농업인들은 우리 농정계에서 그 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안내문 같은 거 다 이제 가는데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더 열심히 나라에서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으니까요. 하여튼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중구사랑 상품권 23페이지랑 24페이지 설명자료, 홍보 마케터하고 시스템 운영, 위탁 운영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당초에는 34명 홍보 마케터 이제 올려주셨었잖아요. 이제 처음에 37명이었다가 34명으로 줄여서 이제 예산 통과해서 이제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장님 말씀으로는 주 37명에서 34명으로 이제 마케터를 이제 줄인 이유가 9회는 마케터가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위탁업체가 와서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원님들 의견을 이제 반영해서 줄였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두 분이 구에서 똑같이 운영 이제 이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추가로 두 분이 또 하셔야 한다고 예산을 올려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거를 하셨던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어쨌든 초창기에 사업 진행을 처음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짓고 그 가맹점 가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QR 코드 배부라든가 스티커 배부라든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 사실 그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가지고 그 34명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썼어요. 사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장에서 사람이 나와서 배치돼서 과에서 했을 경우에는 또 그 위탁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어쨌든 그 자본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거는 현재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현재 한 6,5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허수를 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직 또 현재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비활성화된 이제 그 가맹점이 있어요. 여기 비활성 가맹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QR 코드 저기는 중구통을 가입해놓고 이제 그 사용 실적이 많지 않은 그런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어쨌든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용을 이제 꺼리는 부분들도 있을 수 그래서 있기 이제 그분들의 때문에 홍보가 더 이제 그렇죠. 필요하긴 네. 하다는 의견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5개월 동안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홍보도 열심히 하셨겠어 이제 6,000개소 이상으로 이제 확보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때하고 말씀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성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 교육, 현장 민원 처리, 민원 대응, 공백 정착을 위한 연속성. 그럼 이 전체적으로 보면 고객센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비활성한 것도 이제 계속 유도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제 민원이라든지 이런 처리도 해주셔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필요성에 그렇게 어쨌든 적시를 해놓으셨거든요. 이제 가맹점을 더 늘리고 사용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 뭐 이러한 뭐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보면 이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뿐이 아니라 이런 업무들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닌가요? 운영 위탁을? 그리고 또 저희가 민간 위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운영 위탁이라는 건 저희가 주체가 돼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거기서 책임감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지금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모든 뭐 이제 뒤에 수수료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을 제우선으로 두셨다고 했어요. 저희 중구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해서 더 올라오긴 했지만 위탁비가 너무 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체 개발을 하려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 중구의 지금 어려운 형편을 반영한다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자체 개발을 안 하고 조금 더 이제 일반 다른 분들 이제 시스템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적으로는 이제 뒤에도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고 또 타국 거를 좀 한번 봤어요. 타 지자체도. 근데 뭐 영광이든 이런 것도 보면 3년 계약에 5억 4천밖에 안 돼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이 시스템을 쓰니까 자체 개발비도 안 들었겠죠. 그리고 다른 데도 보통 한 3년 계약에 6억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억이면 되는 거예요. 운영 위탁비가. 그러면 국장님이나 여기 직원분들이 말씀하셨던 지금 전체적인 절감 효과도 전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를 참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대형 이제 그 금융사랑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군 지역은 그 시장이 그만큼 우리보다 작고 아니 300억 저희랑 똑같이 300억 기준, 320억 기준인데도 전체가 3년에 6억이에요. 운영비가. 위탁 운영비가. 대형 금융사에다 위탁을 하고 있나요? 이제 저희 같은 자체 개발한 데는 부여하고 저희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데 지역사랑 상품 이제 하시는 데는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죠. 그게 위탁비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어쨌든 그 저희들이 자체 시스템 운영을 하는 거는 어쨌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0억 발행을 목표로 이렇게 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리고 근데 그 300억도 원래 목표로 하셨지만 처음엔 저희가 조금 이제 시행 단계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조심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0억 기준으로 해서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운영 위탁비가 그때만 해도 4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5억 2천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대형 금융사랑 비교했을 때 저희 구의 그 구의 그 현행 그 구의 그 인구수라든가 뭐 어쨌든 우리 구세의 그런 걸 봤을 때 한 600억 정도로 봤을 때 저희들이 초창기 투자 비용은 좀 들어가는데 그 장점이 저희들이 시스템 운영을 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발행액이 높아져도 그 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수수료도 440원씩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한번 600억을 정도로 지금 그 목표로 할 때는 저희들이 뭐 내년도에 그 뭐 섣불리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카드 수수료가 이제 없는 부분이 저희는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희들 같은 경우 내년도 600억으로 할 때는 약 그 대형 금융사랑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절감되는 그러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 글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도 그렇게 하셔서 시작을 하셨다는데 네.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국장님 나름대로 알아보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수수료 말씀도 카드 수수료보다 절약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운영 위탁비가 증가하는 게 카드 수수료였잖아요. 근데 건당 440원이라고 하셨어요. 1만 원을 충전해도 440원이고 10만 원을 충전해도 440원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소액 충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1만 원 기준으로 하면 440원이면 4.4%예요. 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늘어서 1억 2천이라는 돈이 지금 추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카드 수수료가 없다고 하는 자체는 장점처럼 이제 저희한테 계속 어필을 하셨는데 결국은 저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가맹점 수수료는 조금 이제 안 받는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그 환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날을 지정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 예.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이제 네네. 환전을 받는 거예요. 그때만 수수료가 이제 안 나가시는 거고 만약에 그 외의 날에 이제 환전을 받고 싶으시면 수수료를 똑같이 지불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가맹점도. 예, 그러면 그것도 100%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쪽 분들도 다 소상공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식자재 급이 급하실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올려서 그 매출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시다 보니까 다음 이제 뭐 장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도 결국은 이제 만약에 그 지정한 날짜가 아니면 수수료를 또 지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100%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는 내는 건 없고요. 그거는 이제 그 환전을 받을 때 예. 환전을 받을 때 건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20원씩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나가는 예,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예. 지금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따져 봤을 때 그 대형 금융사랑 했을 때 그 발행액이 그 600억 정도 되면은 그래 자체 그 시스템 운영비로 하는 게 더 저렴하다 뭐 이런. 근데 또 발행에 600억을 하려면 저희 인센티브를 또 얼마를 늘려야 돼요? 저희 세수가 그렇게 제기합니까? 물론 이제 국비 지원을 해줘서 그나마 지금 숨이 좀 실려지는 상황이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수수료도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혈세로 충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당장 뭐 15% 13% 하니까 사용을 하시지만 이 내용 다 알면 어차피 또 이거야말로 다시 또 돌아서 국민들이 지불하는 금액이거든요.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의원님 이런 말씀 것들을 제가 오히려 네. 저게 하기 위해서 운양 위탁을 일반적으로 하시는 시스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 취지대로 하면 자체 개발을 하신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구축비도 또 따로 들어갔던 상황인데 지금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지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절감이 되니까 아예 이렇게 예산이 안 올라오셨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가입자 수가 한 6만 명을 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외지인이 한 13,000명, 14,000명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 5개 구 중에서 저희들 뭐 대덕구는 거의 이제 유명무실화된 상태고 저희 구만 이제 그 지역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들한테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하러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느끼고 그리고 저희 현재는 뭐 어쨌든 외지의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중구를 많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외지의 그 그렇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말씀대로 15%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좋은 느낌이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계속 지금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희 입장은 전체적인 살림을 봐야 되는 자리인 거지 저희가. 살림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대형 금융사하고
우리가 그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 시스템 운영비 현재가 우리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비교를 분석을 해본 게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우리가 그 대형 금융사보다도 저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했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구비가 이게 그 계속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사실 뭐 혈세를 뭐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엄정하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또 뭐 지원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는 담비와 같은 소식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이러한 활력은 그 타구에 있는 무슨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 발행을 또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활성화에서는 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 위탁 지금 산출 내역을 보니까 용역비 보니까 제가 막 이런 시스템적으로까지 디테일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인건비에서 각자 이제 담당하시는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지원 기술자도 있고 뭐 디자이너도 있고 소프트웨어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테스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또 재경비라고 해서 직접 인건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QR 키트하고 NFC 카드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버 운영비하고 기타 회계 재경비가 또 추가가 됐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자료가 운영위탁 용역비 산출 내역 이렇게. 어디 있어? 네. 여기서 예. 네네. 그래서 재경비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설명해 주실 때는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QR 키트하고 NFC 카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서 거의 1억이 이제 계속 의원님들이 이제 심의하실 때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재경비를 이제 책정하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QR 키트 같은 경우도 10,000원에 지금 만개하니까 한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NFC 카드도 2,200원씩 해서 2,000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4,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쪽을 1억 정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합쳐봤자 한 5천 정도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제 QR 키트라든지 NFC 카드 또 이제 부족분 되면 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막상 전체가 1억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전체가 1억 4,700으로 지금 책정하신 것 중에 기타 회계 재경비, 서버 운영비 이렇게 해서 거의 이게 또 7천만 원가량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어쨌든 3억 7천에 대해서 그 위탁 용역비를 저희들이 이제 산출은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4억을 성립해 주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저희들이 그 세부적으로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뽑아 드린 거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말씀을 하는데 이제 너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 저희도 이제 막 계속 심의할 때 세부적으로까지는 디테일하게 알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수수료도 지금 이렇게 중간에 올라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에요. 440원씩. 왜냐하면 늘 저희가 이제 장점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하다 하니까 아 수수료가 없구나 이런 인식이었거든요. 최소한 저는. 그랬는데 갑자기 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는 거죠. 예. 근데 마찬가지 어쨌든 나가는 거고 지금 예. 구에서 맞아요. 충당을 예, 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땐 예. 아 구에서 충당하는 수수료를 이제 없는 이런 시스템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온 거고, 근데도 또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제 또 충당될 것 같은 느낌이 되는 수수료 키트 제작이라든지 카드 제작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희는 남아서 반납할 줄 알았는데 이거 합쳐봤자 5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게 이제 당연히 이건 소멸성이잖아요. 그럼 수수료처럼 또 올라올 상황인 거고.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기술료라고 해서 직접 인건비하고 재경비에 또 20%를 또 책정을 하셨어요. 4,900만 원을 거의 5천만 원이에요. 4,990. 부가세 뺀 거니까 5천만 원이 넘죠.
이건 또 무슨 어차피 인건비에 이 기술을 다 사용하고 여기 시스템에서 기획하고 기술자가 IT 해가지고 여기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또 따로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라든지 문자 수수료, 공인인증 수수료는 또 다른 업체가 또 이거를 전담하시는 데가 있나 봐요. 글로 또 나가야 되는 돈이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추가될 수밖에 없는 게 예상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운영되는 상황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체가 돼서 운영 위탁을 하는 저희가 하는 위치라면 이런 부분들 이제 아무래도 늘 말씀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여러모로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같이 해주시고 같이 이제 의견 나눠주시고 하면 가면서 점점 이제 시정해 가면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살피셔서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고 또 이왕이면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거 절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고객센터 역할을 하는 데는 거기서 와서 여기에 상주해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체킹하셔서 여기서 더 이상은 저희가 추가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의원님 말씀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 있고요. 맞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저도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처음에 위탁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경비 소요액 대비 어쨌든 좀 6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저희들이 그래도 좀 닿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어쨌든 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뭐 어쨌든 경비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엄밀하게 요번에는 어쨌든 처음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거 사실이고요. 좀 이제 저희들도 노하우가 생겼고 해서 하니 내년도 계약할 때는 좀 철저하게 좀 들여다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잣대로 한번 봐가지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원래 알아서 잘 저긴 하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계약 전에도 여기서 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산출 내역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좀 자문도 얻으시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한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 말씀이 그래서 저 사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올해는 좀 미리 좀 불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의원님들께도 설명도 좀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에 한번 해당 업체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의 고견을 좀 듣고 그리고 또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오해가 풀리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해보다도요. 네. 저희는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네, 하니까 네.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네, 효과를 알겠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성이 큰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 부분 좀 많이 좀 공감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길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이 이제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운행동 상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운행동 상인에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저희들뿐만 아니라 상인회하고 좀 뭔가를 좀 결정을 내려서 좀 활성화돼야 되는 그러한 좀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힘들고 어쨌든 상인회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조만간에 좀 뭘 결정을 내려서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중국인이 이제 바라볼 때 계속 이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제 국민들도 많아요. 지금 이 상인의 문제를 보면은 올 7월 17일 날 제 6대 회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7월 18일 날 대표자 변경 중구청에 신청을 했죠. 예. 그런데 또 민원이 또 발생했어요. 법적 위반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지도 이게 민원이 이제 우리 이제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날 보완 요청을 요구를 했어요. 우리 중구청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알고 지금까지는 이제 상인의 문제니까 상인에서 또 중구청과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제 매듭을 져서 상인회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표류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 우리 이제 우리 구의원들이 이제 이게 볼 때는 어떠한 유권 해석을 이제 우리가 내리지는 못해요. 그죠? 못하고 이것이 도대체 왜 그런가? 이것이 상인회가 언제까지 표류해야 되고 언제 매듭을 져서 정상적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궁금해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참 답답하죠. 이건 또 상인회에서 상인회끼리 풀어야 될 문제고 우리 중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서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은 그 승인을 내주고 이러는 입장인데 이 지금 상인회 회장 전결권은 우리 국장님 손에서 전결권 있나요? 과장님 손에서 전결권 있나요? 그런 거는 보편적으로 과장님 손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할 때 우리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중소기업 벤처부 여기다 또 질의를 또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질의 한번 해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어디 공문으로? 예, 공문으로. 예. 그래서 회신 내려온 게 있어요? 예, 내려왔어요.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뭘 어떻게 내려와 있어요? 뭐 보통 이제 저희들이 뭐 질의할 때는 지금같이 아주 애매하고 복잡한 상황일 경우에 이제 질의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대부분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뭐든 그동안의 판례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하고 유사한 거를 좀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법원적인 법원의 이제 판단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해라. 아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아마 올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걸 빨리 매듭을 져서 빨리 정상적으로 가서 이 상인회가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어떠한 그쪽 시장의 서비스 질도 좀 받고 이래야 되는데 좀 답답한 문제예요. 그래서 본의원도 오늘 예산과는 뭐 별개의 문제지만은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철 의원입니다.
중구 사랑 상품과 관련해 갖고 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발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단계랑 지금은 상황의 변화가 많이 생겨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법적으로 보면은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월 4일 날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 내용을 보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또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상품권을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이 아닌 지방 소멸 완화 또는 또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확장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특히 제14조 4항부터 6항 신설로 기초자치단체의 국비 지원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광역 중심의 지원 구조를 보완해서 기초단체가 개별적으로 국비를 활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됐죠. 그래서 아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 우리 중구가 자치구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법안 개정됨과 동시에 발빠르게 해서 예산을 따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대신 이제 하나 문제는 교부 방식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교부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직접 교부 여부라든가 저기 지금 배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 됐습니다. 됐나요? 예. 뭐 지금 현재 13%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 국비 8%, 지방비 5%,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시행령이나 행안부 지침에 개정이 된 건가요? 행안부 지침으로 가야지. 시행령으로 나온 건가요? 그럼? 확정 내시로 해서 내시로. 그거는 이제 행안부 장관이 확정 내시로 해서 15억 2천이 그 중구로 지원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발행, 판매, 환전 등에 대한 어떤 그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이제 관심 지역이라서요. 뭐 네네네. 거기는 해당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바뀌어진 그 변화에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국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 지원 받게 되기까지는 사실 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부단한 노력을 했다 하고 네.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는 사실 어쨌든 좋은 일이다. 제가 볼 때는 한 13%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보전율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그러면은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를 보면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목표 설정을 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QR 코드 키트 제작, QR 키트 제작 같은 것도 2,000개 정도로 목표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발행도 2만 명 정도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행하면서 키트도 지금 6,400개 업소가 지금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청한 구민들도 한 6만 명 가까이 되고 있고, 그래서 처음 예산 편성할 때보다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홍보 마케터 이제 추가로 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은 그 홍보가 아직 덜 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활성 가맹점이라든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그 가맹점도 안 한 데가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3개월을 했다고는 하는데 예. 3개월 동안에 뭐 치킨집인데 우리는 누구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중고통을 안 하냐 그러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는 뭐 그런 데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분이 저녁 장사를 하세요. 그래갖고 한 3시, 4시 정도 출근하시고 영업하시고 12시, 1시 정도 집에 가시고 이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늦게 문을 열더라도 이제 뭐
오류동 상정가라든가 뭐 해가지고 상정가로 형성이 돼 있는 데는 안내를 다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게 아닌 어떤 주택가 쪽에 단일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저녁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안내를 직접 받은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만약에 추가로 하시게 되면은 그거는 꼭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고 네, 그것도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민원을 좀 접해봤고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야간에 우리들이 그 야간에 작업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제가 가서 방문했을 때 중구통에 대해서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쓰고 있는 게 있어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게 대전사랑 상품권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앱 설치나 뭐 이런 게 어려서인가 몰라도 경로당에 대한 안내도 아마 없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챙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경로당 이런 데는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 우리 지평구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중구통이 최소한 중구 경제를 다 살릴 수는 없겠지만은 살릴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조금씩 주택가에 있는 그 상인들이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를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상점가를 하시려고 그러냐 하시는 말씀이 요번에 중구통에 사용이 많았었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욕심이냐 그랬더니 온누리 상품권도 자기네들이 사용처를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를 구성을 하려고 한다라는 곳을 제가 3곳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어떤 그 중구통 발행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이제 체제를 구축해 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완벽한 체제를 구축을 해주셔서 중구 발전에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정가도 저희들이 요번에 저 조례안으로 의원님들께 올라가는데 그것도 좀 완화해서 상정과 구성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완화된 상태로 해서 좀 올라가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온누리 상품권 그런 것도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뭐 지역 우리 중구통도 함께 이렇게 그 하면은 뭐 좋은 좀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행도 상정과 상인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6대 회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 당선된 분이 상인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중구 담당 부서에서 전통시장법 그 조항에 따라서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 임원으로 선출했으니 상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하나의 검토 대상입니다. 지금 그래요? 저희들도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예.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취소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취소를 해버리고. 예, 예,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놓고 결정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지금 상인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국장님이 그 상인의 취소를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나 상인들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고민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신 거죠. 그건 하나의 방법이라고만 말씀드린 거고 현재 저희들이 그 상인분들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취소시키고 다시 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공백 기간에 예. 구민들이나 상인들이 이 받을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고민을 그러니까 해보시냐는 지금 거죠. 저희들은 빨리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 고민이 좀 하셔야 돼요. 저희 예. 집행부에서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요번에 국비 지원이 이제 8%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방비 5%. 예. 대전 사랑 카드도 13%가 되는 거죠. 맞나? 네, 예. 이죠. 그럼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 보통 15% 되죠. 뭐 10%, 15%, 15%. 뭐 어쨌든 예. 지금 이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이제 그 상인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는 거는 온누리 상품권이 예전엔 지류형으로만 돼 있다가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도 할 수가 있게 바뀌었어요. 그거 네, 아시죠?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 경쟁력을 우리 중구통이 갖춰야 되는데 이 경쟁력 부분에서 본 의원이 처음 만들 때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게 너무 섣불리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드렸어요. 일단 이 수수료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 운영 이 용역 계획서를 봤습니다. 직접 인건비가 1억 100만 원이고 직접 인건비 대비 재경비가 145%로 1억 4,700만 원이에요. 서버 운영비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료가 20%부터 4,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건비성 3억 7천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3억 3천만 원이에요. 그죠? 네. 여기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직접 경비 봅시다. 입출금 수수료 3,200만 원, 200억 기준. 문자 수수료 120만 원, 18만 1,000원 곱하기 7개월. 본인 인증 수수료 420만 원, 60만 원 곱하기 7개월에서 3,7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 산출 근거가 도대체 뭘로 근거를 참아서 이 3억 7천을 잡은 겁니까? 이거 말고. 용역계약서. 네, 네. 용역계약서에 투입 공수회의 방식을 해서 이 개발비 산정을 해놨어요. 네? 자, 부여를 벤치마킹하는 건 좋은데 부여가 초창기에 이 입출금 수수료 관련돼서도 문제가 그거예요. 부여는 정책 발행 비중이 컸단 말이죠. 초창기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부여? 한번 그 체크해 보셨어요? 정책 발행과 일반 그 충전하는 비율. 여기는 정책 발행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6대 4 비율이 했어요. 그럼 저희는 정책 발행하고 비율이 얼마나 돼요? 100% 일반 충전이잖아요. 그럼 이 수수료가 뻔히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여군에 있는 60%의 일반 충전인들이 전부 다 30만원, 50만원씩 한 번에 충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고민 없이 지금 수수료 계산을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 현금화 하는 거에 있어서도 처음에 이 가맹점들한테 홍보를 안 하고 부과를 시키면서 문제가 되니까 바로 철회를 합니다. 그것도 주먹구구식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에 운영비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우리 그 조폐공사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부여군 운영비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예. 얼마예요? 4억 1천. 4억 1천이죠. 예. 우리 지금 6개월 하는데 지금 이거 인상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4억에도 5억 2천이에요? 발행액이 지금 부여군이 2천억이 넘죠. 2천억에서 4억 들어가는데 200억 발행하는데 5억 2천 들어간다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장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 수치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뭐 위원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저기 수수료 할 때마다 10,000원을 충전하든 뭐 5,000원을 충전하든 440원이 지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농촌 분들이 오히려 그 우리 도시보다 그
큰 금액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대형 금융사랑 비교했을 때 이제 그 600억 규모로 저희들이 내년도 그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했을 경우에 대형 금융사하고 했을 때 운영비가 저희들이 좀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호하는 수준이 내년에 어느 정도 600억이면 한 7억에서 8억 들어가죠. 우리가 운영비만. 한 7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거기 플러스 예. 이거 1월 달에 고도화 작업 하실 거죠? 뭐 그거는 해야죠. 그러니까 한 3억 들어가죠. 뭐 얼마인지는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보통 부여군 시스템이 해마다 2019년에 시스템 개발하고 4년에서 5년 동안 해마다 2억 5천에서 3억 4천 정도 고도화 작업을 했습니다. CS 운영까지. 그걸로 따지면 내년에 운영비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비하고 그런 거는 경비하고 10억이에요. 그리고 그게- 발행 의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우리도 지금 이 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건 뭐 대형 금융사도 이제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자, 그 그러면은 대형 금융사는 이게 금액이 더 높아져요, 아니, 우리보다. 또 문제가 뭐냐? 예. 대전사랑 카드가 국비 지원이 길이 열려서 내년에 광역은 무조건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네. 우리는 불투명해요.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12월 달까지만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해서 터준 거지 내년에 이 기초 지자체까지 내려준다는 보장 없죠.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시작을 했기 그렇게 때문에 예. 금액이 적은 거에 대비해서 우리 지금 이 경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차라리 그렇게 맡겨버리고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10억을 직접 상인한테 전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직접으로 그렇게 카드 하는 수수료 데도 하는 데도 있어요. 있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초창기에 왜 200몇 군데 지자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부여군 시스템을 2019년에 부여군이 만들었는데 이후에 왜 벤치마킹을 안 하고 도입을 안 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 얘기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게 이 직접 경비 산출한 거 3,200만 원 200억 기준에서 문자 수수료 120만 원 본인 인증 수수료 420만 원의 산출 근거를 이게 누가 어떻게 잡은 거예요? 그 시스템 업자가 잡은 거예요? 그게 뭐 제출을 한 거고 저희들이 어쨌든 전문가들하고 또 상의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을 한 겁니다. 지역 순환 얘기도 하는데 재사용료 대비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상인들이 다시 재결제해서 쓴 거. 몇 프로? 5% 정도. 5% 정도. 예, 예. 목표액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5% 정도 생각했어요? 한 10% 생각했었죠. 그죠? 안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뭐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그런 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30만 원을 충전하든 10,000원을 충전하든 똑같이 440원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를 할 때도 좀 이 금액을 440원은 근거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예? 440원의 이게 근거는? 이제 대형 금융사라든가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은행에서 자동이체할 때 금액이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이제 사용을 인가를 받게 되면은 현재 금융권 같이 저렴한데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대형 금융사는 단점이 뭐냐면은 초창기 시작은 저렴한데 발행액이 많아질수록 위탁비가 거기도 많이 들어가요. 부여군도 44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3만 건을 잡은 것도 난해하고 근데 가맹점에서 처음에 440원을 했다 220원으로 내렸잖아요. 맞지? 네. 그럼 이것도 220원으로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에 응? 불가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아니 답변을 줘보세요. 불가해요? 가능해요? 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어쨌든 뭐 주장하는 아니, 게
매출액의 몇 프로를 넣었을 때는 440원을 받고 220원을 받고 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맹점은 되는데 일반인들이 충전하는 거는 왜 440원 고정형이 되냐 이거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지. 그게 이제 샤인이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가 저기로 보내고 두 번의 단계를 거치니까 220원하고 440원 차이가 그 과정을 이 440원을 저희들이 네. 지불하잖아요. 예예 그러면 인조유역스가 440원 다 가져가요? 아니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도 다른 업체가 또 하나 있죠. 그렇죠. 예, 거기가 220원 가져가고 나머지는 220원 가져가고 그렇지. 다 그러니까 가져가? 440원. 일단 이 문제는 알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홍보 마케터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중구사랑 상품권 그 고객센터 전화번호 있죠. 042 36 몇 번에 있는 거. 예, 예. 그게 어디에 있어요? 회사가? 센터가? 서울이요. 042인데 전화번호는 전화 글로 연결돼 있어요. 거기로 연결돼 있죠.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객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신속한 민원 대응은 안 되는 거죠. 민원 대응은 이 구청에서 다 하고 있죠. 직원들이. 네. 그렇죠? 그쪽으로 예, 예. 이 계약에는 이 사람들이 그 민원 관련돼서 고객센터 운영하는 인력 비용도 들어가 있는데 단순 그 전화 교환 업무 하는 사람이에요? 고객센터 운영 이 사람 인건비 잡은 게? 그거 뭐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민원들이 주로 그 주민들이 하는 내용은 사용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향후에 설명을 고객센터를 내년에 또 할 때 해주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울에서 전화만 받고 이 지역에서 현장에 나가고 뛰는 거는 이 지역에서 중구에서 직원들이 해결을 하냐는 거죠. 주로 그때 당시에도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그거를 그 걔네들이 요구했던 것도 그 직원 배치를 해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좀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한 거거든요. 용역비를 사실 줄이는 게 아니라 2019년부터 22년까지 쭉 부여군 용역비를 보면요. 저희들보다 적어요. 금액 발행 금액에 비해서. 지금 3억 얼마대밖에 안 되잖아요. 1년에 부여군 운영비가. 1년에 3억 얼마밖에 안 된다고 운영비가. 근데 우리는 6개월에 지금 5억 2천이에요. 발행 금액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도대체 어떤 산출 근거를 가지고 했나 하고 이 마케터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 일회성에 아니면 내년에 또 이 인력 그대로 가지고 또 본 예산에다 담으실 예정이세요? 지금 산출하고 있죠 본 예산. 이 인력 담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요번에 끝입니까? 이게 그 사실 그 역할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그 비활성화된 그 가맹점 활성화라든가 QR 코드라든가 이런 거를 현장에 배부하고 뭐 이러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없애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최소화된 인력을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추가 강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액구제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구제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개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개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구제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개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개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구제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현장 방문이 9월 24일 수요일에 있을 예정이며 제3차 회의는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